계속해서 무선 채널 모델링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선 채널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path loss, 그 다음에 large scale fading, small scale fading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path loss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received power가 이렇게 쭉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로축은 distance고요. 세로축을 received power라고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transmit 안테나에 가까운 쪽에서는 이게 스퀘어로 떨어지는데 멀리 떨어지면 이게 바닥 튀겨오는 게 있어요. 근데 바닥 튀겨오는 게 일반적으로 그 바닥을 튀겨서 오는 그 웨이브가 그 위상이 한번 반전돼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호 세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렇게 리플렉션 된 것들은 그 파동이 이렇게 되죠. 위상이 이제 거꾸로 돼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간섭을 심하게 일으켜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멀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가 그러니까 TX는 이게 트랜스미터를 의미하고 RX는 리시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RX가 굉장히 떨어지면 이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4제곱분의 1로 리시브 파워가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은 지금 뭘로 모델링한 겁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모델링한 거죠. 여기에 뭐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거나 뭐 확률 변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모델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모델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large scale fading 보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안테나가 지금 트랜스미트 안테나고 여기가 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A, B, C, D로 사람이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뭐 서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D로 이렇게 고정시켰다는 얘기 뭔가요? path loss의 이펙트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D가 유지가 되니까 거리가 일정하면 path loss에 대한 이펙트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A, B, C, D로 쭉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용자가 B부터 C 사이에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건물에 의해서 섀도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생겨가지고 신호를 잘 못 받아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large scale fading 또는 shadow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ceive power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receive power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런 거냐면 건물에 의해서. 근데 이 건물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파장보다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GHz라고 하면은 대충 얼마 나오죠? 1GHz면은 3 곱하기 C는 F 람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마 30cm 나올 거예요, 람다가. 그러니까 이게 30cm보다 훨씬 더 큰 물체잖아요. 그렇죠? 폭이. 그래서 우리가 1GHz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대충 지금 우리 주파수 사용하는 거 보면은 뭐 LTE 같은 경우 뭐 2GHz 대역 또 뭐 와이파이도 2.4GHz 대역을 사용하니까요. 그걸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파장이 15cm죠. 그러니까 15cm보다 큰 물질, 훨씬 더 큰 물질이죠. 그렇죠? 이건 15cm보다 훨씬 더 이 벽의 길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섀도우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신호가 잘 안 잡히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large scale fading이라고 하고요. long-term fading은 당연히 무슨 얘기입니까? 이 large scale fading은 우리가 이 섀도우 존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손만 좀 흔들었다. 그러면 이 섀도우 존에서 빠져나옵니까? 손을 좀 흔들었다고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롱텀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간 순간 쉽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페이딩 현상을 롱텀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그 멀티패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보면은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벽을 튕기고 또는 뭐 스캐터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주변에 지나가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벽일 수도 있고. 어쨌든 튀겨서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의 패스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멀티 패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 다이렉트 패스가 있는데 여기 리플렉티드 패스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상이 그냥 뒤집히지 않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호 받는 게 더 세지죠. 근데 이게 위상이 완전히 인버전 되어 가지고
들어온다. 180도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destructive한 interference가 돼서 이건 constructive한 interference가 되는데 이건 destructive한 그러니까 self interference라는 말을 쓴 거는 왜 그러죠? 이거는 본인 자신의 어떤 신호죠. 원하는 신호인데 이게 합쳐서 잘 위상이 맞아서 들어오면 이게 웨이브일 때만 벌어지는 일이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웨이브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페이즈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페이즈가 맞아서 위상이 잘 맞아서 들어오면 매우 세게 들어오는데 신호가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운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스몰 스케일 페이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또 다른 말로 쇼텀 페이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스몰 스케일 동안 영향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파장만 이동을 해도 이 신호가 이 셀프 인터페런스가 심할 때에서 여기가 심한 거죠. 심할 때에서 좋은 대로 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휴대폰을 움직여도 신호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기가 기준으로 하면은 15cm가 파장이라고 했는데 반파장이면 7.5cm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7.5cm만 흔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신호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순간 계속 그러니까 채널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랜덤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쇼텀 페이딩 또는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몰 스케일 페이딩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스캐터러가 벽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뭐 벽도 많을 거고 특히나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는 주변이 뭐 전부 다 벽이죠. 그렇죠? 벽도 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튀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신호들이 합쳐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constructive 할지 destructive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려면 무선 통신을 즉 스몰 스케일 페이딩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려면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몰 스케일 페이딩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 페이딩을 다른 말로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패스에 의한 페이딩이다라고 해서 다중 경로에 의한 페이딩이다라고 해서 멀티패스 페이딩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리시브 파워가 그러니까 A에서 B 포지션으로 이렇게 잠깐만 이동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트랜스미터가 이 파란색이 있고 사용자가 A에서 B로 잠깐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빈 패턴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하얀 거에서 하얀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한 파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물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하얀 거에서 하얀 것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보면은 잠깐 움직인 거죠. 그렇죠? 한 파장이 아까 2GHz 대역 기준으로 봤을 때 15cm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5cm에 지금 뭐 그렇죠? 한 1.5m 정도밖에 안 움직인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신호가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상태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죠. 그죠? received power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small scale fad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싱글 링크만을 봤는데요. 멀티플 링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티플 링크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도 통신 링크가 지금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 스펙트럼이 우리가 그 스펙트럼 그러한 주파수 대역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페어런스 즉 간섭 제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트랜스미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다른 대역이면 모르는데 인접한 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세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트랜스미터는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간섭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똑같은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도 간섭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무선 통신의 특성 중에 멀티플 링크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터피어런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느냐. 즉 대부분의 경우에 페이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뭐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듀플렉스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듀플렉스 개념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가라지 오프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별로 쓸 일 없는데, 이게 차고 있는 차들,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제 차고니까요. 그러니까 차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리모컨 생각하면 되고, 자동차 알람이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내는 이런 통신입니다. 이걸 심플렉스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뭐 통신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통신 시스템은 다 뭡니까? 이게 듀플렉스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듀플렉스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를 할 거냐?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스를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를 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동시에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나서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듣고 있죠.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듀플렉스 개념은 사실은 싱글 링크에서도 있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멀티플렉스는 말 그대로 다중 접속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건 사실은 정보가 한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멀티플렉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브로드캐스트 상황이고요. 이때는 뭐 사실은 멀티플렉스 상황이라고 이제 넓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면은 다중 접속은 일반적으로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사용자가 이 한 사람한테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얘도 데이터를 보낼 게 있고, 얘도 데이터를 보낼 게 있고, 얘도 데이터를 보낼 게 있다, 얘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낼 거냐? 주파수를 나눠서 보내는 것이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xes가 되는 거고요. 코드를 나눠서 보낸다 하면 CDMA고요. 그러니까 Code Division Multiplexes가 되는 거고, TDMA 하면은 Time Division Multiplexes라고 해서 시간을 나눠서 얘네들이 이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TDMA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브로드캐스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보내는 것을 3명에서 그냥 다 똑같이 카피된 것을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점은 이 빨간 거 말고 이 초록색,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얘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 스트림이 3개인 거죠. 그리고 3개는 모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듀플렉스 상황에서 우리가 frequency division duplex를 설명을 한다면 가로축으로 이제 frequenc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듀플렉스 필터가 있어가지고 트랜스미터는 똑같이 듀플렉스 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대로 하자면 이제 이건 사용자 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 쪽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 휴대폰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업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셀폰 셀러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LTE나 뭐 3G나 뭐 5G나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사용자가 그 기지국에 보내는 통신을 업링크라고 하고요. 그 기지국에서 사용자한테 내려오는 그 링크를 우리가 다운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가 사용자가 듀플렉스 필터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를 낮춰서 업링크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다운링크에서는 그 기지국에서 내려오는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비디오가 사실은 이 다운링크 통해서 오는 거죠. 오면은 우리가 듀플렉스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리시버, 휴대폰에 있는 리시버 베이스밴드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어서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G 시스템은 다 그 FDD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업링크하고 다운링크가 주파수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롱텀 에볼루션 시스템, 지금 LTE 시스템이죠.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4G 시스템은 LTE Advanced Pro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크게 봤을 때 LTE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4G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WCDMA 시스템은 이제 3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SM은 이 2G의 대표적인 표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듀플렉스 그리고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